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듣긴 듣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13월에 폭탄이 아니라 13월에 월급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제금융부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뭔가 세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좀 팁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올해 달라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인적공제 소득 기준을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1년에 소득이 333만 원이 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500만 원으로 이 기준이 올라가면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 직장인분들이라면 그런 추가 사용 금액에 대해서 2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그 총 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공제율 혜택이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2배인데요.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택시와 비행기가 포함되지 않고 KTX는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절세금융상품의 경우 올해 일부 상품들의 납입 한도가 늘어났는데요.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는 납입 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가입 가능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로만 제한이 됐고요. 네.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 한도가 연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 납입 한도 3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도 해지를 하시면 그동안 공제받은 혜택을 모두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은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적용 대상이 된다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제가 알기로는 또 확신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것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올해가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끝물에서도 내가 뭔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어떻게 꿀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건데요. 예. 지금도 일단 늦지 않았고요. 절세에도 벼락치기 요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챙기셔야 되는 것들을 챙기시면 혜택을 좀 더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대학생인 형제나 자매에 등록금을 내준 직장인이라면 이런 형제 자매를 전입신고하는 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도 받고 형제 자매들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또 바빠서 못하신 혼인신고나 출산신고는 지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는 31일 전에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연봉 4,147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이 올해 안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올해 안에 변경하면 주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할 때 그걸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올해 안에 반드시 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은행에다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대출 받으신 금융회사에 예.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반면 또 주택이 한 채 있는 근로소득자가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합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이 있어야 담보대출 이자 등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12월 안에 가입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고요. 특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시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300만 원까지 불입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직장 내에 있다면 400만 원까지 출연하시면 소득공제를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라면 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연 1,500만 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가입돼 있거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만 변화를 시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뭔가 더 가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절세 상품에 대해서 요즘에 참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었는데, 연금과 관련해서도 참 많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절세 상품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절세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절세 상품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같은데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도가 700만 원인데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이제 넣으셨다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의 그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에 최대 700만 원을 합산해서 넣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로 9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소장펀드로 불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39만 6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간 한도인 24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인 최고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데 아까 그 같은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만 8,400원의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절세금융 상품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 계획이나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맞지 않는 상품을 당장의 세금 혜택 때문에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말이네요. 저도 이 개인연금 준비를 했을 때 저희 이슈엔 현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 PD가 은행 다니다가 PD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면 이거 절세 조금 팁을 받겠다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역시 공통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상황에 가장 맞는 연말정산 어떤 서비스 좀 받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참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달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제 이용하시면 예. 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나 이런 절세 팁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 본인의 환급액이 얼마고 뭐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오픈하는데요.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시력 보정용 안경이 든 비용 같은 거는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연말정산 계산을 미리 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노력을 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릴 수 없다면 이런 절세 상품 팁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지갑 두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